ESG 경영이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왜 필요한지를 공감대를 얻고 그 공감대에서 동참하는 이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라는 이 명칭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 흐름은 계속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 ESG라는 것이 일부 대기업, 특정 경제주체에게만 주로 요구가 됐고 특정 경제주체에서만 이런 활동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철학이나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각국의 이제 공조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이전과 달리 이제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실효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장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ESG라는 이제 분야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영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념에 대한 혼재 이런 개념이 잘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G를 고려해야 되는 기업이나 투자자 또는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정립부터가 우선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이 ESG를 내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고려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하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께서도 고려해야 되는 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ESG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1992년에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의제 21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의제 21은 지구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의제 21이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 우리가 이제 MDGs라고 부르는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를 거쳐서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SDG 자체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번영 그리고 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영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SDG 자체의 이제 한계점, 뭐 조직화, 제도화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이제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ESG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기준, 가이드는 SDG를 따르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ESG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운영하시려고 할 때 2003년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정부에서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가지 이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적 형태, 맨데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 협동, 보증, 이 네 가지 방식의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한다면 ESG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에 대한 기준과 목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 및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원들인 시민들과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진 측면에서 보면 조세 혜택, 이런 ESG 활동을 하는 데서 기업들 측면에서는 조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ESG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외국의 모범 관행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에서는 다자간 기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시민사회에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을 할 활동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증에서는 재계 대표의 이제 정책 영역을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식일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인데 촉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조달 이제 구매 입찰자를 선정할 때 기업의 ESG 수준을 고려해서 이 ESG 수준이 좋은 기업에게 이제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촉진의 한 형태일 것이고요. 협동 측면에서 보면 최근 울산시에서 2050 탄소 중립 도시 울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 중에 하나로 민간 협력의 탄소 중립위원회 구성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시민사회와의 협동, 협력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실제 ESG 경영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이제 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ESG 확산을 위한 제도 수립과 지원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도 이 ESG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건 사업을 추진할 때 ESG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예부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용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게 1차적일 것이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객관적 성과 측정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제 이 사업이 계획에 맞게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리더십에 의존할 수는 없고 이 지방자치단체 전 구성원,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이 ESG 경영이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왜 필요한지를 공감대를 얻고 그 공감대에서 동참하는 이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ESG가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주체, 기업이든 투자자든 이런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 주체별로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이제 ESG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때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